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주는 거는 근막이라는 거를 연결되는 근막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근막이 연결되냐면요.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이마에는 여기 모상근막 있다 그랬죠. 요거 전두근이죠. 전두근, 모상근막, 후두근이에요. 전두근은요. 요렇게 해서 알륜근하고 붙어요. 알륜근, 눈. 알륜근은 여기에 있는 광대근하고 붙어요. 이렇게 웃는. 알륜근, 광대근, 얘는요. 교근과 입에 부륜근하고 붙어요. 부륜근하고 붙었다가 목에 광경근하고 붙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후두근, 모상근막, 전두근, 알륜근, 광대근, 구륜근, 교근 붙었고 광경근. 요거를 우리는 근막이 연결되는 하나의 그림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흉쇄 유돌근 근막과 승모근의 근막이 대흉근의 근막하고 광배근하고 근막하고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몸을 만질 때는 끊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연결선상에서 관리를 하셔야 돼요. 요 그림을 꼭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 아까 애기 엉덩이하고 척추를 보여줬죠. 요렇게 연결되는 근막, 엉덩이 쪽으로 오게 되면 대퇴근막 장근을 타고 하지 쪽, 자 보세요. 대둔근입니다. 앞으로 갈게요. 요게 ASIS라는 전상장골국이 있어요. 전상장골국에 딱 자기 손만한 요게 대퇴근막 장근이야. 대퇴근막 장근 밑으로 장경인대가 쫙 내려가서 무릎 밑으로 내려가요. 무릎 밑에서 딱 내려오면 다리 안 밑으로 그대로 전경골근이 다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전경골근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해서 엄지라인을 들어가요. 엄지라인을 갖다가 발바닥을 감쌉니다. 장비골근이라는 근육이 감싸서 다시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허벅지 뒤쪽으로 가가지고 대퇴 이두근이 붙어요. 대퇴 이두근이 붙어야 엉덩이에 천조근막, 그러니까 천조인대 쪽으로 붙어서 엉덩이에 붙어요. 다시 얘기하면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 쫙 갔죠. 전경골근 엄지라인 들어가요. 자, 장비골근 들어갔죠. 타고 올라와요. 올라서 허벅지에 대퇴이두근 천조인대 붙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끊어서 관리하려고 한다고. 그 끊어서 관리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연장선상으로 가서 같이 흘러가야 돼. 만약에 다리 관리하면 대퇴근막 장근부터 내려가야 되겠죠. 쫙 장경인대 전경골근 발바닥 거쳐서 올라가. 다시 와서 허벅지 뒤에 엉덩이에 골반 여기 천조인대까지. 이 그림 천조인대 앞에는 여자들 자궁이 붙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라인을 풀어주는데 엉덩이하고 주변의 인대들은요 열이 딴 데보다 온도가 낮아요. 여기는 따뜻하게 관리해줘요. 이거는 자궁 기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흉요근막 또 붙죠. 흉요근막이 붙어서 광경근 팔로 붙어버려요. 그러면 하지를 관리할 때도 이 흐름대로 척추, 엉덩이, 대퇴근막 장근, 장경인대 또 발로 연결되겠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몸을 머리부터 발까지 손을 놓지 않고 흘러가요. 근데 다리가 짧아. 우리는 한 번에 가서 쫙 오겠죠. 여러분들은 갔다 와야 되겠죠. 어쨌든 한 번에 전신을 쫙 훑어서 해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죠. 요게. 자, 요게 후두근에 붙어 있어요. 지방 결합 조직이라고 얘기하죠. 승모근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 부분에 다른 데보다도 지방이 그 부분에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은 질기고 차가워요. 저는 맞지 않는 말 중에서 두환종렬이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겠는데 두환이 머리가 다 포함된 게 아니라 후두골하고 목은 따뜻해야 돼요. 왜? 이 부분은 따뜻해야 돼요. 머리 위는 제가 볼 때는 대뇌피지 쪽은 차가운 게 맞아요. 그러나 뇌간 라인, 변형계 라인, 요 붙는 라인, 알파파 파장 나온 라인, 미주신경 나온 데는 따뜻해야 된다고요. 연결돼서 내려와서 승모근과 기립근이 연결돼서 꼬리뼈랑 연결되고 여기 차갑고
바로 엉덩이 연결돼서 대퇴막장근 장경인데 쫙 연결되는 그림. 언젠간 이해하리라.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끄덕끄덕거리더라도 보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거나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흐름을 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체형의 변화는 곧 노화이다. 참 단어가 무섭습니다. 나이가 되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말려 들어갑니다. 몸 안에. 중력선에서 중력을 벗어나는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짧아집니다. 분명히 젊을 때는 참 이쁘게 걷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벌어집니다. 그리고 벌어지게 걷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이쁘게 앉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벌어지고 앉습니다. 왜? 이 대퇴근막 장근이 제일 먼저 짧아집니다. 짧아지면 돌아가면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제일 많이 관리해줘야 되는 게 무릎이 아니라 대퇴근막 장근을 따뜻하게 풀어서 늘려주고 무릎을 묶고 앉아서 짧아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묶고 앉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고객이 오셨어요. 무릎이 아프대요. 그럼 어디 풀어야 돼요? 물론 무릎 풀어야 되겠지. 근데 제일 많이 풀어줄 때가 대퇴근막 장근. 골반이 틀어졌대요. 그래도 무조건 대퇴근막 장근. 무릎이 틀어지면 중력성이 벗어지면서 뼈가 닳아요. 얘를 잡아주려면 다리 안쪽으로 오려면 얘가 안 늘어나면 안 돌아와요. 그래서 대퇴근막 장근 있는 데를 따뜻하게 늘려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요겁니다. 아까 제가 배꼽이라는 걸 설명했었어요. 모카토금수. 배꼽 뒤에 엄마랑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은 끊겼어요. 끊겼지만 내 배꼽 뒤에는 아직도 내장기랑 연결이 되어 있더라. 너무 신기한 거는요. 70, 80대신 분들 카데마도 배를 갈라보면 아직 탯줄이 있어요. 여러분들 몸속에도 아직 탯줄이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배꼽 뒤에서 끊겼지만 만약에 안쪽을 잡고 있다면 거기에서는 심장으로 연결된 선이 있었을 거고 거기서는 간하고 연결된 선이 있었을 거고 근막으로 모든 내장기가 배꼽하고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한의학서적에는 배꼽에다가 뜸을 뜹니다. 왕뜸을 뜨는데 여기에다가 생강을 얇게 쓸어요. 쓸고 거기다가 쑥을 뜸을 올려놓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왕소금을 배꼽에다 타고 소금을 한 주먹 넣고 그 위에다 또 뜸을 뜨기도 합니다. 어쨌든 배꼽을 신걸이라 그래서 배꼽, 중안, 단전에다가 한 번에 3개씩 뜸을 100일을 뜨면 몸 안의 모든 질환이 사라진다라고 얘기할 정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배꼽이 왜? 난 중안은 알겠어. 위장이니까. 단전은 알겠어. 근데 배꼽이 왜? 근데 요즘은 배꼽이 그렇구나라고 제가 인정합니다. 배꼽 부분을 따뜻하게 하거나 이제 저랑 실기할 때 배꼽 주변을 늘어서 근막에 자극을 주는 요법을 합니다. 그래서 배꼽을 누르면 내장기의 느낌이 옵니다. 배꼽을 꽉 눌렀을 때 아프면 위가 안 좋은 겁니다. 배꼽보다 1.5cm로 누르면서 아프면 심포, 소. 배꼽 밑을 눌렀을 때 아프면 수의 에너지가 약한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누르면 원래 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목입니다. 목이 아니라 금입니다. 왜? 아기가 엄마랑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배꼽은 뒤집어져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금, 왼쪽이 목입니다. 참 신기한 요법을 가해서 이 배꼽을 풀어야 된다고 제가 설명했고 이것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제 넘어갈게요. 장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의 경락적인 요소를 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치유직이니까 왜 우리는 근육에만 집중하지 않고 모카토금수라는 그 장부의 에너지와 간의 에너지와 소장의 에너지에 집중합니까? 저한테 묻습니다. 우리는요 뇌라는 거를 되게 크게 비중을 주고 합니다. 근데 수기적인 관점에서는 뇌는 크게 작용하지 않아요. 마사지나 수기는 내장기가 관여합니다. 특히 소장이 관여합니다. 소장하고 간, 참 무서운 장입니다. 여러분들 뇌가 죽으면 만약에 뇌가 죽었어. 뇌가 죽고 내장기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뇌사라고 불러요. 근데 내장기가 죽으면 뇌가 죽어버려요. 뇌가 죽어도 내장기가 살아있으면 사람은 함부로 사망 선고를 못 내립니다. 모든 가족이 동의하고 전체 체온이 32도로 떨어지고 이럴 때 사망 선고 내려서 그 사람을 뇌사 판정을 하잖아요. 근데 내장기가 죽지 않으면
함부로 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장기에 살아있다. 거기에 주도하는 장기가 뭔지 알아요? 소장이에요.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간한테 주죠. 간은 그 영양분을 심장한테 보내서 심장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장기가 소장하고 간입니다. 간은 근육과 통증을 주관합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고 배 안에 독재자입니다. 왜 독재자라고 표현하냐면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의 길이가 12m 중에서 소장이 7m입니다. 얘가 움직여주면 나머지 장기들이 공간이 확보가 돼요. 이 소장은 움직입니다. 오른쪽이 붙어있고 왼쪽이 떨어져 있어서 움직여줄 때 들어갔다 빠지면 그때서 간이 어휴 움직이고 갔다 빠지면 위가 어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장이 움직여줘야지 장부들이 그 기능적 요소를 가져요. 그리고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됩니다. 말을 하거나 뛰거나 걷거나 움직여서 횡격막을 움직여줘야지 횡격막에 있는 간이 움직입니다. 위장은요, 식도가 이렇게 횡격막을 뚫고 위가 매달려 있어요. 움직이면 위장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여라, 걸어라, 호흡해라, 이 모든 게 치료의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는 장부의 기능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장부는 겉에 등에 뿌리가 있고 배 앞에 하나하나의 그거를 대표하는 자리가 있더라. 우리는 그 자리를 모혈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모혈을 통해서 내장기의 기능과 에너지를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도 알아야 된다. 물론 오늘 보면서 저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저한테 되물으면 저는 알아야 될 것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게 직업이라면 최소한 알아야 될 것은 모혈, 그리고 배수혈, 기초적인 근육, 근막, 해부 생리학적 요소, 요거만 알면 돼요. 그럼 너무 많죠. 알아야 됩니다. 배수혈입니다. 자, 요것도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오늘은 치료니까 싹 다 나으니까요. 보세요. 뭘 봐야 되냐면 회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회선이 뭐냐면 팔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돌리는 게 우리는 양의학적 관점에서는 네가 안 돌아가는 걸 근육으로 보지만 한의학적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내장기의 문제입니다. 1번 돌아가지 않는 것은 폐의 문제고, 두 번째 비장의 문제고, 세 번째 방광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나 있잖아 이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흉추 3번을 두들기고 흉추 11번을 두들기고 천추 2번을 두들기면 돌아가죠. 이겁니다. 이해했죠? 두 번째 후굴 이게 안 됩니다. 뒤로 이 스테이션이 안 됩니다. 얘는 뭐의 문제냐면 심장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3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흉추 5번과 요추 1번을 빠방 치면 어유 넘어가네요. 이거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앞으로 안 구부러지네요. 앞으로 안 구부러지는 것은 간의 문제입니다. 간에서 걸려있는 거예요. 흉추 9번을 자극을 주거나 간경락을 풀어주거나 간에 펌핑 호흡을 시키거나 간의 자극 자리인 태돈, 태충, 여구 이런 자리 자극 줬더니 이게 움직여요. 굴곡인데 원장님도 허리가 아픈데 몸이 안 구부러져요. 어디 문제라고요? 간, 흉추 9번의 문제입니다. 흉추 9번 또 왔습니다. 여기서 옆으로 넘어가는 거 축끌이죠. 축끌. 이거 안 되면 어디에 문제냐라고 봤더니 담의 문제하고 신장의 문제가 오고 소장의 문제가 오게 되면 이게 안 넘어가는 겁니다. 축끌. 그래서 그 자리를 풀어주라는 거죠. 요 공식입니다. 요거를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써먹으실 거예요. 알고 계셔보십시오. 어느 날 고객이 왔어. 원장님 나 허리가 아픈데 앞이 안 구부러져요. 이게 안 돼. 나 있잖아 허리가 접혀지질 않아. 이럴 때 알아요? 자, 숨 쉬어보세요. 숨 뱉으세요 하고 뱉을 때 안 구부러질 때 흉추 부분을 팡 치면 내려가요. 아이고 안 넘어가요. 요추 1번 팡 치면 넘어가요. 한 번에 신의 손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감흥이 없으십니까? 마스크를 딱 씌워놨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마치 가면을 쓴 거랑 똑같아. 드러내지 않아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못 알아볼 것 같고 저는요 너무 좋아요. 마스크를 딱 썼더니
저만의 컴플렉스가 입이거든요. 진짜로 저만의 컴플렉스가 입인데 딱 가려놓으니까 세상이 당당해지더라고. 여러분들은 누가 그래? 제가 계획했더니 신 교수님은 다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관리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이론이 완벽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수기법은 그냥 잘 만지는 기술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 사람을 관리해주고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아는 능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이론이 바탕되어야 됩니다. 제가 주장합니다. 모든 관리는 어떻게 된다? 이론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 중요합니다. 중력선을 또 얘기했고. 자, 당신은 지금 어디쯤 오고 있습니까? 꼭 요런다? 여기 가운데. 네? 요쯤 왔어요 라고 얘기해. 왠지 여기는 미안해. 요거는 화나. 요쯤 가운데 어디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림을 놓냐면요. 80, 70, 한 40대라고 볼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다시 가는데 현재의 흐름이 이 앞쪽으로 가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트렌드가. 우리 쪽에 대체의학 쪽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쪽을 케어하는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 수술하고 난 사람들의 후유증, 무릎 수술, 어깨 수술, 암 수술, 관절 수술, 림프, 어쨌든 그런 유방암 수술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는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백옥샵에서 암 쪽에 수술하고 난 사람들 림프 교육이나 이런 걸 진행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트렌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근육 쪽으로 갈게요. 척추의 각도 좀 먼저 설명할게요. 제가 경추의 각도는 경추 1번에서부터 7번까지 각도를 내면 30에서부터 35도입니다. 흉추 1번부터 12번까지 각도를 내면 40도입니다. 요추 1번부터 5번까지 각도를 내면 45도입니다. 저 각도 안에 척추가 들어오면 나는 내 몸을 내가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중력 상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장 건강하다는 이유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상태, 요 각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수기요법은 요 각도로 들어오는 수기를 하셔야 됩니다. 목을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원하라고 푸는 게 아닙니다. 저 각도 안에 들어와서 뇌에서 인지시키는 과정까지 만지는 거고, 흉추에 저 각도를 들어오게 해야 되고, 요추를 저 각도에 들어오게 해서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는 범위 안에 들어올 때 편해졌어요. 내가 내 몸을 느끼지 않네요. 우리는 이 상태로 가는 게 수기요법의 원리입니다. 이거 제가 아까 설명했던 과정 조금 하고,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횡격막이죠. 장요근이 연결돼서 배에 있는 장골근과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 전경골근이 흘러가는 그림입니다. 또 그림을 바꿔왔어요. 횡격막이 호흡을 하게 되면 횡격막이 호흡을 하면 횡격막하고 요 장요근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장요근이 내려와서 이쪽하고 내려오는 그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랑 전경골근과 연결돼서 숨을 쉬게 되면 우리 인체 650개 근육이 다 움직인다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놓아주고 싶었고요. 요 그림. 좀 전에 제가 쉬는 시간에 보여줬죠? 횡격막을 지배하잖아요. 잘 보게 되면요. 해부학실에서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게 쇄골뼈 여기 부분을 집중합니다. 수기요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림프 국가고시 여러분 미용시험 볼 때 이 부분에 이렇게 하죠. 이거. 그냥 데코테라는 의미를 두지만 여기에 중요성이라는 게 얹어진 게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각근, 근복을 뚫고 나오는 세 개의 신경. 자, 세 개. 견갑, 상신경, 견갑, 배신경, 장흉신경. 자, 얘네들은 사각근 중앙을 근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복. 근데 요 주변을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횡격신경, 횡격막, 또 하나가 미주신경인데요. 그림 잘 보십시오.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에 횡격신경인데 요 틈을 타고 쇄골뼈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얘가 심장 앞을 지나가요. 요게
심장도 지배해 주는 거예요. 일부. 그리고 나서 횡격막에 붙었죠. 요 횡격신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횡격막을 지배하는 사람이 신경이 심장도 케어해야 된다. 심장에도 연관이 있어요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횡격신경에 자극을 주면 심장과 횡격막에 전체적인 자극을 줍니다. 이해됐죠? 또 하나 아까 횡격막을 이렇게 막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3개가 뚫려 있어요. 이렇게 횡격막에 하나는 동맥, 하나는 정맥, 하나는 식도가 내려가요. 식도. 근데 요 식도랑 같이 내려가는 요 선으로 미주신경이 같이 내려가요. 미주신경이고. 그래서 일로 내려가서 모든 내장기를 같이 관여합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그냥 똑같이 몸이 늙어가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똑같이 늙지 않고 어디는 쌩쌩하고 어디는 일부 늙고 막 이래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보시나요? 자기 몸에서? 나 멀쩡한데 내 마음은 아직도 20대고 삶은 뛰어갈 것 같은데 나이는 50이 넘었어. 내 아버지의 나이에 50세를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50살 때 그랬는데 나는 아니거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어디 가면 사람들이 보는데 제가 몇 살 정도 돼 보여요? 다 사람들이 50이요. 다 맞춰요.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보자마자 다 맞추더라고요. 근데 나는 아직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 그것 중에 하나가 가끔 그럽니다. 젊을 때 먹었던 밥그릇에다가 먹을 만큼의 밥, 우리 남자들 군대에서 먹었던 밥이 있어요. 식판 가득 밥 싸놓고 먹었던. 근데 아까 점심때 밥을 먹는데 한 주걱을 못 먹어요. 왜? 먹으면 불편해요. 내시경을 하면 문제가 없어. 뭐냐, 기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거예요. 횡격막이 같이 늙으면 괜찮은데 얘는 멀쩡한데 동맥 구멍, 정맥 구멍, 얘네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여기 식도가 내려가는 이 구멍이 있거든요. 식도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껴져 있냐면 아주 단단히 이 구멍에서 식도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당겨주세요. 이렇게 꽉. 그리고 밑에 이제 위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껴져 있는데 식도가 늙어요. 늙으니까 얘가 어쩌면 얇아져요. 얇아지니까 쭉 당겼던 게 힘이 빠지니까 위에서 압력하고 밑에 배에서 미는 힘 때문에, 복압 때문에 얘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어? 그때 위도 좀 딸려서 올라가요. 이 구멍에. 요거를 식도 열공 탈장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 구멍이 아까 좀 전에 여기에 쫙, 요게 횡격막이면 횡격막에 꽉 껴져 있을 때는 여기 밑으로 요렇게 판막이 음식이 넘어가면 역류를 못하게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얇아지니까 이게 올라가 버리면서 이게 얘가 이렇게 열려버려요. 문이. 그게 어떻게 돼요? 위산이나 자꾸 허트림이 나고 거꾸로 열려요. 이렇게 속이 쓰려. 식도 열공 탈장. 그래서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역류성 식도염이나 식도염이 와요. 위산이 올라와요. 그 자꾸 나가다 보면 속 쓰리고 말하다 보면 허트림 나고 입에서 내장기에 그 위장의 냄새가 올라오고 이런 게 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도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나도 생기지 않아서 식도염이 왔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없어졌어. 가만히 생각했더니 횡격막도 이제 늙은 거예요. 늙으니까 다시 쪼였어. 늙으니까 오그라들었어. 그래서 제가 땡겼더니 다시 쏙 들어갔어. 그때부터는 괜찮아진 거죠. 참 마음이 아파요. 늙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횡격막을 지배하고 앞에 심장을 지배하고 식도 있는 곳을 풀어주고 싶으면 어디냐고 줘야 돼? 요 사각근 라인에 요 횡격신경을 아까 그걸로 자극을 주면 축축축축축축 하면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횡격막을 어떻게 꺼내서 못 하잖아요. 얘네를 치료하려면 여기를 자극을 주는 거죠. 여기에 신경이 사각근, 경각산신경, 배신경, 잔유신경, 횡격신경, 미주신경까지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기를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을 그냥 마사지도 있고 자극도 주고 늘리고 벌리고 이 부분을 잘 풀어줘야지 이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 경각상신경이었고
요거는 카데바입니다. 카데바인데 1번 책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교육적으로 보시게 되는 게 이마, 이 전두근, 저 측두근이죠. 측두근이 교근하고 같이 연관된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항상 교근은 먼저 측두근을 풀어야 풀립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기는 안면신경, 3차 신경이 흘러가고 측두근하고 교근이 근막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교근은 안면신경, 3차 신경 때문에 얼굴의 모든 걸 풀어내거든요. 얼굴 비대증, 얼굴 축소, 이비인후과 질환, 악관절 장애, 구안화사, 그러니까 안면마비 이런 거 전부 다 할 때 먼저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동맥이 있다고요. 측두동맥. 그래서 잘못 풀면 만지다가 하지마 막 이러고 싶은 게 아파요. 혈관이 겉에 있기 때문에. 손을 벌려주고 풀어주고 교근과 같이 보라고 이 그림을 넣은 겁니다. 이 교근은 단순히 깨무는 근육이 아니에요. 얘를 깨물고 물면 머리 쪽으로 피를 올려주는 뇌혈관 혈액순환에 영향을 줍니다. 왜? 심장의 피가 머리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양쪽 어깨가 움직이는 펌프 작용을 해야 돼요. 두 번째, 교근이 움직여야지 위로 올라가는 혈액순환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하고 먹고 얘기하고 이런 거랑 어깨의 움직임도 뇌혈관 혈액순환에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어르신들이 말이 많아집니다. 그거는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뇌혈관 혈액순환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을요, 치매기가 있거나 약간 중풍기가 있으면, 특히 중풍기가 있으면 노인 요양병원 같은 데 모셔다 놓으면 이들이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가 막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음식 드시다가. 저도 여러분들 늙는 증상 중에 하나 뭔지 알아요? 혼자 침 삼키다가 살에 걸리는 거. 그거 늙는 증상입니다. 저 자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공감하는 사람 있죠. 혼자 침 삼키다 살에 걸리잖아요. 근데 음식을 드시다가 식도가 아닌 기도로 넘어갈 때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안전 차원에서 요양병원 같은 데 입원하시면 모든 음식을 죽처럼 갈아요. 반찬까지. 그래서 죽을 드려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 기도가 막히지는 않는데 치아를 안 쓰죠. 얘를 안 쓰니까 머리로 피가 잘 안 올라가. 그러니까 치매가 오는 거예요. 치매가. 나이가 들수록 어르신들의 욕구는 씹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갈비를 먹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게 이런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말이 많으면 살고 싶구나. 그리고 여러분들 이상하게 말이 많아지면 내가 살고 싶구나. 신랑만 보면 말이 많아지고 싶죠. 막 잔소리도 하고 싶죠. 살려는 동작이에요. 자, 광경을 설명했고, 흉쇄돌근. 제가 이 흉쇄유돌근을 목과 얼굴의 어머니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목과 얼굴의 어머니. 그리고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유돌근을 뜯어서 관리하자. 이비인후과 질환, 특히 귀에 이명, 잘 안 들려, 난청, 그리고 목구멍, 귓구멍, 콧구멍, ENT, 이비인후과 질환 전부 다 흉쇄유돌근 뜯어서 관리합니다. 근데 이 안에는 머리로 올라간 혈액이 경동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관리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 목과 얼굴의 어머니, 흉쇄유돌근은 교근하고 연관되고 대흉근하고 붙습니다. 흉쇄유돌근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설명 한번 볼게요. 마이콜. 자, 요게 늑골입니다. 요게 쇄골입니다. 요게 늑골이죠. 1번 늑골이 쇄골뼈보다 높습니다. 보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쇄골뼈보다 1번 늑골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목의 신경이 요 틈으로 내려옵니다. 요 틈으로. 여기 늑골 지나가는 데 말고 옆에는 공간이 넓은데 꼭 굳이 이 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자분들이 아까 복식호흡 안 되는 분들이 임신을 해서 흉식호흡도 안 되면 이 사각근하고 흉쇄돌근을 강제로 폐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걸 우리가 역리호흡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위로 움직이면 되면 요 공간